자,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자, 아까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수업 설계 개념 부분을 좀 볼게요. 거기 이제 그 수업 설계 개념이 이제 그 쭉 나와 있는데, 자, 수업 설계란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서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조직하는 방법이고, 그 수업 설계를 이제 그 할 때 수업 체제를 구성한 요소로서 학습자, 교사, 학습 목표 및 내용과 방법, 각종 교수 매체와 학습 보조자료, 그리고 교육 장소와 학습 환경 등이 있다. 그래서 그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수업 설계의 중심은 당연히 교사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듭한다. 그래서 교사가 처음에 그 수업 설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더라도 그 해당 학교에 맞지 않으면 학급에 안 맞으면 그걸 다시 짜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적이고 이제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있죠. 그래서 수업 설계는 전 과정이 순환적인 동시에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수업 설계는 한 해에 한 학기 동안 계획돼서 시작하여 한 단위의 시간 속에 수업에 이르기까지 점차 세분화된다. 그래서 역사 설계는 수업 설계 학습의 목적, 역사 학습의 내용과 성격,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교수 학습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환된다. 그래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자, 수업 설계 유의점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큰 줄거리만. 자, 거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164페이지에 역사 수업에서 유의점 해갖고 쭉 나오죠. 첫째는 수업 내용과 목표를 다 같이 중시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뒷장 넘어가서요. 고정된 형식에 따른 수업 절차를 세우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가질 수 있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업 지도 계획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된 수업 설계에 관련된 그 내용이 수업 지도안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재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돼 갖고 이제 연관된 내용이 슐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뒷장에 보면 슐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은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내용 지식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의 양과 구조를 의미하며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한 방식을 포함한다. 그 다음 교육과정 지식은 일련의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지식을 의미한다. 이 중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는 것은 교수 내용 지식이죠. 근데 교수 내용 지식은 좀 더 그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육학적 지식이 아니야. 번고과적 지식이 아니야. 특정적인 교과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경력고사와 신인교사의 차이도 내용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발전시킨 관점의 소유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 지식에서 교수 내용 지식으로 발전시킨 관점의 소유 여부와 그 다음에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을 재구성한 경험의 차이 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경력교사와 신인교사의 차이점 이렇게 쓰라고 하면 내용 지식을 교수학습 내용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점의 소유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을 재구성하는 경험의 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슐만에 관련된 내용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역교도는 항상 중요한 부분은 재탄, 3탄 계속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설계와 교실의 대화 구조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근데 교실의 대화 구조,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한 교실의 대화 구조는 시험에 나오죠. 그 노란 책 이영옥 교수의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에 그걸 이제 요약한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 167페이지 보면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형 방식.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볼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16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시키려 할 때는 흔히 연상의 원리를 사용된다. 즉, 사실, 사건, 그 연도, 사람, 장소, 누가, 언제, 어디서 등 교사가 학생들에게 묻고 학생들이 그에 답하는 형식 대화 구조를 볼 수 있다. 자, 이때 역사 지식은 일종의 사실적 연계 구조를 이어져 처리된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의 이유나 의의를 묻는 교사의 발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사 교사들은 이러한 사고 유도형 발문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정답이 미리 상정하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그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교사의 발문 유형은 사고 유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사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에 연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있고, 또한부터는 의의나 의미,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사고 유도형인데, 사고 유도형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 그 역사적 상황 이유나 배경을 좀 더 다단계적으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줄부터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이때 교사는 역사 상황의 이유나 배경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다단계 질문으로 이어가며 학생들의 응답을 유도한다. 자, 이거는 학생들의 사고 유도형보다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관련성의 강경 논리로 설득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 추구형 방식이다. 그래서 이해 추구형 방식 방법이 나와 있는데, 즉 무조건적 지식을 수용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데만 급급하여 논리적으로 연결이 부족한 주의식 설명과 다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적 형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형성하는데 탐구식 수업과 또 다르다. 그래서 주의식 수업과 탐구식 수업하고 이해 추구형 방식, 그 당시 이제 방법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고보다 이해를 추구하는 역사 수업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죠? 사고보다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그 제한된 사고 유도형과 이해 추구 방식. 그 밑에 이해 추구 방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이해 추구형 방식에서 문제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03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은 이해 추구형 방식의 이제 문제점 그 첫 번째 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설득과 이해를 추구한다는 설명 방식은 논리의 단순한 비약화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 강사들이 되게 이제 이해 추구형 방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 설명을 쭉 듣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 비약이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과 다를 때는 교사 자신의 개인적 의견과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배층은 나쁜 사람들이고 민중과 하층은 좋은 사람이다. 같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치 적용의 단순화를 경계할 수 있다. 자, 이를 위해 이제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과 그 진술 논리를 반영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설명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주체 설명 틀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해 추구형 방식의 문제점 세 가지 외워두세요. 네, 첫 번째가 역사 수업의 비판적 사고가 제한돼서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과 정답을 말했다 해도 그것이 역사의 사고를 가질 수 없다. 두 번째, 학생들이 설득과 이해를 추구하는 설명 방식은 논리와 단순화와 비약의 위험을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개인의 의견과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논한책에 보면 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한책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해 추구형 방식하고 연상의 원리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수업 모형을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역사 수업 모형은 이제 녹색책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교수학습 활동 측면하고 내용 구성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교수학습 활동 측면인지, 어떤 것이 내용 구성 측면인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는 강의식, 문답식, 탐구식, 토론식, 역할극, 시뮬레이션, 제작학습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 측면에서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물학습, 비교학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게 왜 나눠야 되냐면 어떤 것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뭐 인물학습하고 역할극은 비슷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단서가 있을게요. 교수학습 활동 측면, 내용 구성 이렇게 측면 할 때 이렇게 인물학습인지 역할극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교재 종류에 따라 사료학습, 연표학습, 시청각학습, 컴퓨터 활용학습 등등인데 이거 교재 종류에 따라 이제 나누는 거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건너뛸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수학습 활동 유형 첫 번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 보면 강의식 수업이 있어요. 이 강의 수업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냥 강의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사실적 문학 개념을 정리하는데 제일 효과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통솔로 굳어진 지식도 있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제일 뭐냐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그 강의식 수업이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답식 수업인데, 이 문답식 수업은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녹색책에 있죠. 근데 이 문답식 수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녹색책 분류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녹색책 분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나눴죠. 네 가지로.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답식 수업은, 여기 파란색 문답식 수업은 네 가지로 나눈 게 아니라 두 가지 지문? 그래갖고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녹색책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냥 녹색책으로. 그래갖고 이제 문답 수업도 그냥 건너뛸게요. 요분도 녹색책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73페이지 보세요. 자, 탐구식 수업은 봐야 되겠죠. 탐구식 수업은 녹색책이 없고 유일하게 파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 내용은 이제 없는데 이 탐구식 수업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탐구식 수업. 그래서 이 탐구식 수업은 이제 사료학습에 결부돼서 많이 나오고요. 사료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제도 적용될 수 있어. 뭐 총괄학습이라든지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등등등 주제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에도 결부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탐구식 수업 보면 자, 탐구식 수업의 정의가 나오죠. 탐구식 수업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검증을 통한 학습 활동을 말한다. 학생들은 연구와 발견을 방법을 통해서 소정의 주제와 문제 혹은 현상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면서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 과정을 임한다. 탐구식 수업은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위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전개하는 발견학습 형태에 띄고 있다. 이 발견학습과 키워드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탐구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학습자 스스로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학습자는 탐구 수업에 필요한 지도와 안내를 받은 후 자신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자료 조사와 검토를 수행한다. 자, 그 밑에 있는 탐구식 수업의 그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주로 나오면 이거는 탐구식 수업이에요.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확인 및 수정, 일반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역사과에서는 일반화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역사는 계속 바뀌게 되죠. 해석이. 그래서 결론 도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탐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다. 탐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의문과 갈등을 겪는 데서 탐구가 출발한다. 이것이 학습 동기인 내재적 형성이며, 그 다음에 주체적인 학습의 시작이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나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학습 내용에 대한 상방적인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데 필요하다. 물론 이는 잘못하면 지나친 혼돈을 초래하여 상대주의적 양비론을 빠지거나 오히려 학습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학습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문제를 인지한 학습자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가설 설정을 한다. 자, 가설 설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설 설정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제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설 중에 논리적으로 검증된 가설을 뭐라고 하면 작업 가설이라고 해요. 작업 가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있어 문제 인지 및 가설 설정 단계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개념이나 용어들을 정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역사 개념이나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어지는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탐구 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념과 용어가 정의는 탐구 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설정 다음에 곡과 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업 가설, 그러니까 가설 설정과 그다음 자료 수집 이 중간 사이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용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 강조하고 정보 강조와 침투 강조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정보 강조를 연구하는데 뭘 공부할 수 있죠? 침투 강조와 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죠. 그럼 문제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로 해서 형성된 가설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설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설이 추가로 설정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은 가설의 확인 및 수정을 거쳐서 가설 검증 작업을 마무리되면 학습자는 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 결론을 같은 속성을 가진 그 다른 과제에 적용할 수도 일반화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갖고 쭉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단계와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밑에 쭉 보면요. 탐구의 수준은 학습자의 발달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발견이나 탐구의 과정은 원리는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과 기능, 태도를 필요한다. 기본적인 사실의 개념의 이해, 지도나 연표를 읽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걸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태도 등이 탐구 수업에서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탐구 과정의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탐구 과정을 배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수주에 맞는 과제를 개발해 제시해야 되고,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앞에서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역할이 필요한가, 이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볼게요. 탐구 수업에서는 교사는 학생들 활동을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방임해서도 안 되는 어려운 중재자의 입장이다.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하고
자극하는 임무를 가지는 것이 교사이다. 교사는 탐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쭉 나오고 있죠. 사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될 수 있다. 사고는 단순한 정보 취득 기능이 아니라 지각이나 정서 같은 같은 태도 및 정의적 능력과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물과 인간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 예정 등은 탐구의 주요 기본 자세이다. 특히 역사 수업에서 과거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이해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탐구 수업의 교사에 대한 다소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역사적 태도와 사건의 흐름을 예상해보고 그려보고 그다음 계획적인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의 가정이 개별적이고 소집단별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된다. 학습의 질문 및 반응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기록하여 추후 학생 지도에 필요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 못지않게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한 사람의 참여자가 되어 탐구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사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란 고정관념을 벗어나 함께 학습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끊임없이 탐구 사고를 몰두해야 된다. 이게 그냥 교사의 역할과 태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탐구 수업은 예전에 지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탐구식 공부할 때 그 탐구식 수업의 절차 과정들,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27페이지, 저희 143페이지 27번 문제 볼게요. 자, 27번 문제 보면, 거기 이제, 다음은 교실의 대화 구조의 한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유형의 문제점 3가지 쓰시오. 자, 이거 이해 추구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해 추구형 관련된, 내용의 문제점을 3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을 정답을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뒷받침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논리적 단순화나 비약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셋째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태도나 가치관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어떤 의견이나 정서를 강요할 수 있다 등등을 이제 3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보면 다음은 탐구 수업의 절차 과정이다. 5번에 들어갈 말을 쓰고 2번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해야 할 2가지 기술해 보시오. 자, 여기 5번은 이제 뭐에 들어가 일반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단계에서 학생의 단계는 학습자는 문제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여러가지 가설을 또 머리에 떠오르고 이 중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 가설을 선정한다. 이 내용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받고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토론식 수업이 있는데 이 토론식 수업은 건너뛰세요. 눈보죠. 네. 그래갖고 녹색 책에 있는 걸 보셔야 돼. 그래서 녹색 책이 토론식 수업과 토익식 수업 그 내용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역할극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역할극은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